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서 오십시오. 제가 월간으로 밀렸다가 네. 이제 방송 시간도 8시 반으로 밀렸습니다. 8시 반이 청취율 황금 시간입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박지원 원장님도 코인이란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모르는데 예.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예. 이제 그걸 굉장히 스터디를 했어요. 미국은 합법이고 중국은 불법이에요. 아, 중국은 불법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기 이제,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 한미 경제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스탠스로 가야 되는가 이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하다가 제가 오늘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원장 잘린 1년 기념일입니다. 아, 그런 기념일도 있습니까? 그렇죠. 해고 기념일? 해고 기념일. 만약에 저를 고발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 나올 필요가 없어요.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4번 어제 3번 머니투데이 강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벌어서 매맞는 거야. 아, 괜히 해고해가지고 그렇죠. 더 얘기할 기회가 많아졌다. 아니, 해고야 당연히 하겠지만은 왜 고발하냐고. 알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재판받으러 가요. 내일 그 1주년 관련된 윤 정부 1주년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그 평가는 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제가 잘린 1주년 기념식을 한번 해야죠 여기서. 아니 제가 뭐 그게 크게 관심은 없어가지고요. 아니 해고 기념일에 이렇게 큰 관심은 없어. 죄송합니다. 코인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 술렁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많이 멘토 역할을 해주는데 처음에 이 보도를 보고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김남국 민주당 코인 60억. 이건 국민이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해명을 해라. 그런데 해명을 하니까는 더 꼬여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무조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당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를 했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코인은 우리 같이 꼰대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MZ 세대들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좀 단속하려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우리 일자리도 못 해주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돈 좀 버는데 막느냐. 그리고 세계적 추임 흐름 아니에요. 그랬는데 김남국 의원이 역시 젊은 세대 MZ 세대이기 때문에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야. 자,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과 도덕적 차원을 좀 나눠서 볼 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불법 자금이 들어갔다든지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김남국 의원 주장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투기성 짙은 그 종목들에 이렇게 과감한 거액을 투자하는 자체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민들을 유무죄로 봐요. 단선적이잖아요. 나빠. 어제도 보면 가짜뉴스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먼저 유무죄, 불법인가 그건 아니다. 문제는 국민 정서상 이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니까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당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은 더 협조를 해서 해라. 그러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외부 의원을 포함시켜서 예.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철저히 조사를 받고 만약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은 저는 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어떻게 됐든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에 의거해서 또 가상화폐, 코인 이건 국민이 납득 안 해요. 그 말씀은 전량 매각은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하고 기부해야 된다. 기부해라. 거기서 번 수익이 있다면 그렇죠.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건 도둑이지. 아하. 국회의원직 가지면서 사익 추구하는 것도 못 놓겠다라고 하면 도둑이에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아니 둘 다 하려고 하면은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을 하면은 네. 그러한 일은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젊은 세대되지만.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저한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자기는 다 하겠대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다. 지금 그래서 민심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법적인 건 차치하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지금 민심이 워낙 도덕적 그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가 네. 워낙 지금 술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탈당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다. 이건 홍준표 시장 말입니다. 탈당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추이를 봐야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탈당해야죠. 출당도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 정서를 건드린 건 지금 맞다고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아주 말은 잘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도 꼴통이고. 옹졸하다 그랬어요. 옹졸하고. 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간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나는데 그래도 나는 만난다.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시켰어요. 역시 홍준표 시장은 큰 정치인이고 참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젊은 세대들의 코인 거래를 무조건 부도덕하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돼요. 단 국회의원이니까 문제가 정서상 문제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시 뭐라고 했어요? 난 코인에서 선거 두세 번 치를 것 벌었다.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MZ 세대들은 그만큼 일반화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꼰대. 홍준표 꼰대야.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 시장이 그 코인 한 자체를 뭐라고 한 건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하고 원외 정치인은 또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는 달랐죠. 제1야당의 대표도 달랐죠. 제1야당의 대표는 외국을 나가도 국무총리 의전 예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홍준표 시장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 똑같잖아요. 국회의원이 코인을 했다? 그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안 맞아. 그리고 김남국 60억. 이건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사실대로 밝혀지면은 거기에서 만약 수익이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탈당은 오바라고 보시고요. 탈당은 아직 거론할 때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자, 월간 박지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간 박지원으로 돌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렇게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면 국민의힘은 어제 징계가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원 1년, 태영호 3개월 당원권 정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징계 주려면 다 당원권 1년 줘야지. 어떻게 태영호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아야. 이걸 만약에 징계하면은 태영호 의원이 확 들고 일어나.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압력을 했다. 공천 압력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2년 감옥을 살았어요. 그런데 징계 3개월 했다 하면은
대구 달성에서 박근혜 대통령 땅 치는 소리 지금 안 들려요? 나는 들리는데 이거 그래서? 억울하잖아. 그리고 이것은요. 징계위에 넘기는 것 자체가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건 왜?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빌미로 해서 그런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형사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시원찮냐. 이런 것은 우통 활딱 벗고 싸워줘야 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그 부분 지적 못하고 있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영호 의원은 내가 허언했소 이러고 징계는 3개월 내려지고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박애인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중징계를 하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한 얘기가 다 탄로나잖아요. 중징계를 하면 그렇죠. 태영호 의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태영호 의원도 참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내려진. 그리고 내년에 보세요. 예. 4월달, 3, 4월달에 태영호 의원을 강남 갑구로 공천 안 주면 그때 또 터질 거예요. 그때 태영호 의원이 또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생명을 바쳐서 자유 대안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예.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를 이준복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보좌관들한테 육성이 나왔잖아요. 거짓말이래요. 태영호 의원이 허언한 거래요. 아니 민주당 동봉투 녹취록은 정말이고 자기들 녹취록은 거짓말이고 이게 말이 돼요? 그거는 거짓말일 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태영호 의원의 허언일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얘기해서 웃으면서 하면 딱 청취자들이. 저 모르니까. 태영호 의원은 아니 허언이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범죄다. 형사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계라는 미명하에 꼬리 자르지 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앞으로 올 4월 그리고 모든 선거를 위해서 이것은 규명돼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시원찮게 나오면은 이 문제만은 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징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건 그들의 당내 문제고 그들의 발언 뭐 사과도 했지만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년 내려졌어요. 이거는 공천 기회 박탈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으로 갈까요? 태영호 의원은 만약에 나한테 1년을 하면은 나는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4월에 태영호 의원 제 방송 잘 들으세요. 4월에 강남 갑 안 주면 불어. 불어야지. 그분은 허언했다고 하시는 분한테 자꾸 뭘 부르라 그러세요. 아니 그게 무슨 허언이고. 그 얘기 안 되죠. 알겠습니다. 월간 박지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뭐 별다른 행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대통령이 행사할 게 없잖아요. 왜요? 잘한 게 뭐 있어요? 아니 1년 되면서 기자들한테 회견도 안 하잖아요. 왜? 기자들 질문 받기 싫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네. 그 기자실 방문했어요. 어제 기자실 방문해서 한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국가 발전에서 일하는데 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일일이 악수하고 기자실을 떠나는 어제 요 정도가 있었던. 저게 국민은요. 네. 대통령과의 소통은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은 대통령이 국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자는 국민 1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야죠. 예. 이것이 쌍방소통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항상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좋은 기사 써서 잘 해주라. 순수하게 저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은 기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적을 잘해요. 지적했다가 전용기 또 안 태우려고?
또 뭐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짜 뉴스로. 이건 언론을 향해서 대통령께서 공갈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요. 가짜 뉴스가 있는 것은 자 보세요. 미국 트럼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짜 뉴스는 저도 엄청난 피해자예요. 글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박지원이 3대 빨갱이라고 그런 카톡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은 대통령께서 기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너 기사 똑똑 있어? 이건 공갈이죠. 저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을 국민들이 가장 평가하면서 잘못한 게 소통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를 써달라는 어제 당부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이렇게 아니 가짜 뉴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입만 버리면 가짜 뉴스 말씀하잖아요. 예, 예. 좀 아쉽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전용기 안 태워버리고. 그러면요, 1년 평가를 좀 함에 있어서 뭐 점수를 매기는 일은 워낙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점수보다도 가장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장면 하나, 가장 좀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장면 하나씩을 좀 상징적으로 꼽아 보신다면요. 저는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다 하고 아젠다를 던졌어요. 그게 노동, 교육, 연금, 예.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아, 잘한 건 그 장면. 그건 잘했어요. 어허. 문제의 장면은? 문제의 장면은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는 것. 이건 표시할 수 없는데 소위 한미 정상회담도 저는 정상회담은 항상 경제와 안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 빵점이다. IRA, 전기차 1년 내에 잘한다겠다가 가시기도 전에 그냥 미국에서 딱 현대자동차, 기아차 안 돼 하고 끊어버렸잖아요. 네. 자, 반도체, 배터리 하나도 해결 말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빵점이다 했는데 안보는 몇 점 주느냐? 제가 60점 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주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NPT 규약을 준수해라. 이것은 일부 우리나라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핵무장, 예. 재배치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아,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잘한 거라고 보시는 그건 나는 거예요? 잘했다고 보죠. 그랬더니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로 전화로 항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요. 오히려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져야 규탄할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한반도 비핵화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보는 60, 경제는 제로. 빵점. 자,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어요. 원래 이제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어서 한 건데 기소되고 재판 중인 사람에게도 공천길이 열렸습니다. 전에는 하급심 유죄 받으면 공천 불가였는데 그 항목이 삭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출마길 터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어요.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지만은 검찰총장이지만은 김태효 1차장, 대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지금 공직에 임명하잖아요. 무죄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조국을 의식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고쳤다. 제대로 고쳤다. 네. 만약에 저도 지금 국정원에서 고발해가지고 매주 재판받고 있는데 예.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이다. 헌법의 취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 누가
공민권을 제한하느냐. 저는 잘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찬반 논란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원장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고 그 공천룰대로라면은 조국 전 장관도 출마가 가능한데 뭐 여러 사람 중에 제일 지금 갑론을박이 있을 만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지지자들은 많이 원하는 것 같고요. 출마를. 당에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분위기던데 이거는 이제 평론가적인 시점으로 제3자적인 시각으로 전망할 때 출마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출마 가능성은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왈가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출마를 하든지 당에서 공천을 하든지 예. 유권자가 싫으면 낙선시켜버리고 좋으면은 당선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조국 전 장관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예. 자신이 결정하는데 그 자신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은지 예측해 본다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왜 그렇게? 조민을 내세우든지. 아,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하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에요. 아, 북콘서트하고 이런 행보들. 아, 그렇죠.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 그렇죠. 민주당 소속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민주당 공천 받아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겠죠. 네. 민주당에선 주겠습니까? 그것은 국민 경선 아니에요. 예. 50% 당원, 50% 예. 국민. 예.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지 누구도 모르죠. 그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는 집토끼를 뭉치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산토끼들은요? 산토끼들은 고민하겠죠. 산으로 갈지 집으로 올지 결정을 두고 봐야 돼요. 원장님 5분 정도 시간 되십니까? 네. 예. 아니 한마디만 더 합시다. 라디오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제가 아까 본방송 문 닫으려고 하니까 벌써 끝나냐고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아니 제가 10시 반에 예. 오마이TV. 또 있습니까 예, 방송?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가 있으니까 예. 10시까지 합시다. 기왕 하는 거 말이지. 화끈하게 하자고요. 10시까지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제가 그럼 빵 사와라. 먹으면서? 먹으면서 해야지. 그게 박지원의 식탁이에요. 방송 몇 개 하세요 진짜 요새? 어제는 3개 하고 머니투데이 강연했고 강연도 하시고 예, 오늘은 4번 하고.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한 번, 2번, 일주일에 11번, 12번 정도로 하는데 이제 줄였어요. 줄이신 거예요, 그게? 네, 많이 줄였어요. 줄인데 자의에 의거해서 줄인 것도 있고 타의에 의거해서 잘린 것도 있고. 잘린 것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막 내놓잖아요. 좌파들만 전부 나온다. 패널들. 그러니까 CBS에서도 월간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저희 원래 월간이었는데. 원래 월간 처음부터? 해놓고도 제가 한 달에 3번은 나왔어요. 내가 나와야 적이 있어요? 뉴스가 많이 생산된다니까.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저희만큼 CBS는 아무의 안 그래요. 눈치도 안 보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만 한 곳이 없습니다. 는 안 그래요. 저희는 확실해요.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다른 방송은 다 잘렸어요. 안 나온다니까. 저희를 믿고 보시는 분들은 그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뭐든 당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에 정부 권력의 입김에도 휘둘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각 입을 가지고 있는 곳이 CBS. CBS 홍보 영상물 찍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그럼 제가 모델료가 비싸요. 박지원 원장을 옆에 모셔놓고는 엉뚱한 소리를 죄송합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예. 말았냐면은 이제 민주당 공천 룰 얘기하다가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할 것 같다. 이건 이제 평론가적 시각으로 볼 때 관측하자면 하는 쪽으로 결심할 것 같다 그러셨어요. 조민 씨 조국 내지는 조민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조국 내지는 조민. 부녀가 같이 나오는 것은 나온다면 내가 쫓아가서 나오지 마 그럴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것은 안 되지. 조국 내지는 조민. 근데 조민 씨는 사실은 무슨 정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뭐 경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출마라는 게 가능한가요? 조민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의사니까 충분한 실력이나 경험이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청년의 음성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는 모르지만은 그 조국 조민이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부녀 중에 누군가는 출마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 구단의 느낌으로는 그렇단 말씀. 느낌은 김태효 네. NSC 1차장이 하는 거예요. 핵 공유를 느낌으로 받았다. 그 느낌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아까 집토끼를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산토끼는 아까 모르겠다 그러셨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 부분 갖고 당이 좀 고민을 할 것 같고 박지원 원장님 출마 여부도 궁금합니다. 저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저 모양이고 민주당도 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명석이 국가원로 선배가 제 문제로 현실 정치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 말씀은 지금은 그런 언급을 할 시기가 아니란 그렇죠. 의미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제가 목포 지역구인데 목포 시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해요.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KBS 광주방송에서 4월 18, 19일 목포 거주하는 성인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504명 표본인데 박지원 1위, 김원희 현역 의원이시죠. 2위, 윤소화, 배종호, 윤선욱 이런 식이에요. 1위 아니 지금 목포에 요새 내려가세요? 안 가요. 근데 저렇게 아직도 1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17일 날 목포대학교 초청 강연을 하고요. 16일 날 내려가서 17일 날 강연하고 올라오고 방송 때문에 19일 날 재판 끝나고 또 목포로 내려가서 20일 날 목포 시내에서 또 강연하고 21일 주일날 교회 갔다가 이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인 목포 방문은 이번 처음이 되고 지난 3박 4일 연휴 때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와글와글 합니다. 지금 그쪽 지역 언론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미 뭐 리턴 매치 성사되나 뭐 누구가 불안해한다 뭐 막 이런 이제 정치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민주당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 매기 역할이요? 네. 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해요. 매기가 되는 거죠. 그건 좋은 일 아니에요? 지금은 뭐 출마한다 만다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니시군요. 정치는 생물인데 어떻게 닫아요? 오케이. 내가 닫습니까? 아니요. 열어놔야죠. 네, 그럼요. 열어놔야죠. 열어놓고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그러면 지역은 수도권입니까? 고향 쪽입니까? 아무래도 고향 가야죠. 목포. 고향. 그러니까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놨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 영등포로 오니까 목포 사람들은 또 목포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지원이 영등포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나간다.
영등포 갑구에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자가 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영등포는 안 나가요. 소문이 났었어요. 수도권 출마하시냐 뭐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종로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하는데 제가 지난 2월, 3월, 4월 특히 4월 달에는 10곳에 초청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17개 광역 단체 중 지금 충북만 6월 달에 잡혀 있는데 가면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전부 부산으로 와라. 대구로 와라. 아니 또 본인 입으로 인기 좋다고 그러시면은 아니 저랑 한번 같이 가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그래요. 이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이 동교동계의 음흉한 그런 정치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세계적, 국내에서 이 평가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방송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니까 저까지 이미지가 좋아지더라고요. 나 이렇게 잘 나가다가 대통령 나온다니까. 제가 대통령 하면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누구나 대통령을 할 수 있다. 대통령직을 보편화시킨 거예요. 아니, 저 근데 아까 저한테 홍보 방송하냐고 막 이러시더니. 네, 홍보 방송 지금은 해야죠. 또 박 원장님 홍보 방송. 아니 이것은 엑스트라로 내가 지금 출연해 주니까 이 말도 못하면 나 가요. 알겠어요. 서로 그럼 홍보하죠. 알겠습니다.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시찰단이 5월 23, 24 일본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오염수 시찰단은 우리는 가서 검증을 하러 간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검증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가요? 그 담당 장관이 약간 시각이 지금 다른 동상이몽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걱정이 좀 제가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 CBS에서 저를 그날 방송을 했으면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난 줄 알았어요. 시찰단은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인사드리고 오는 거예요. 결국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아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G7을 앞두고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에서도 이해를 했다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조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난 3박 4일 저희 고향 해남 완도 진도를 갔는데 이게 여기에서 전복이 신안까지 80%가 생산돼요. 미역, 김, 그리고 모든 생선이 양식되고 바다에서 잡는데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면이 바다로 쌓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민들이 저항하겠냐고요. 저한테도 절대 막아주십시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실업자입니다. 그래도 이 양반들은 내가 지금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아가지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 어민들의 저항은 저항이지만은 우리 젊은 학부모들 건강과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요. 그렇죠. 애들한테 원전 오염수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먹힐까요? 자, 어른들은 원자병을 잘 알고 있는데 먹을까요? 이건 굉장히 먹고 사는 식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저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노르웨이 연어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 오늘 중국에서 아주 재밌는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면은
일본에서 방류하지 말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써라. 자기들은 안 먹고 우리가 먹어? 중국에서 이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랬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 시찰단이 아예 가지 말아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가는데 뭔가 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에서 보니까 오염수라고 표시 않고 처리수라고 하자.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돼요. 시찰단이 가서 그런 시찰단은 안 가야 돼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증단이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절대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으로 협치를 안 하면, 외교를 잘못하면 민생 경제에서 실패한다 하고 저는 진단을 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이 문제는 어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젊은 엄마 아빠들이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니까 잘해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찰단 이제 23, 24 지금 꾸려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토론을 한번 그 전에 준비하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양쪽에 모셔놓고 이 이야기는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할 기회를 가질 테니까 그럴 때 여러분 관심 있게 토론 봐주시고요. 박지원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더 해요. 더.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 만나면서 딱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잖아요. 예, 저 원장님 저기 보이세요? 예, 지금 보이죠.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예, 예. 보시면서 커피를 한 3분한테 나눠주십시오. 3분. 저건 글씨가 조금 있어 안 보여요. 저 안 보이세요? 요즘 내가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 핸드폰을 보시면서 여기에 보시면서 여기 쭉 올라가는 우리 꿀단지들이시거든요. 꿀단지 중에 3분께 앞에 닉네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3분께 커피를 좀 나누고. 다 칭찬하니까. 다 칭찬이죠. 박지원 잘한다. 지금 칭찬이 다 올라오고. 그럼 그렇죠. 제가 옳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부를 필요 뭐 있어요? 커피는 안 나눠주세요. 커피요? 커피 나눠주세요. 예. 커피 나눠주세요. 예. 커피 저도 하나 받으실 주세요. 분. 이광렬님. 예. 운이 좋아. 목포 가디언까지. 해남 진도는 없네. 지금 이 시간에 바다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은지 아세요? 왜요? 보톡스 안 맞아요. 피부 관리 안 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 하루에 전복을 하나씩 먹습니다. 전복이 좋은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루에 하나 먹기엔 비싸서. 지금 전복이 그러한 희귀식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대중화돼 가지고 키로당 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인터넷 보고 주문하세요. 전복 진짜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자연산이나 양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역과 다시마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좋은 거 알죠. 당연히 알죠. 사잡수요. 여기 가만히 제가 주소 주세요. 하나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빨리 끝내지 않으면 계속 홍보 방송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